당신은 나를 모른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을 모른다. 이 단순한 진실 앞에서 우리는 매일 무수한 착각 속에 살아간다. 마치 서로를 안다고 믿으며 이해한다고 착각하며 때로는 판단하고 평가하며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거리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얼굴들, 매일 함께 일하는 동료들, 심지어 오랜 시간 곁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우리는 그들의 표정을 보고 말투를 듣고 행동을 관찰하며 그들을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일부일 뿐이다. 그 사람이 새벽 3시에 홀로 깨어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두려움을 품고 사는지, 어떤 꿈을 포기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늘 이 글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 모름을 인정하고 싶어서다. 서로를 모른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싶어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서 관계를 맺고 얼마나 성급하게 상대를 단정짓는지 돌아보고 싶어서다. 나를 모르는 당신에게 건네는 이 말들이 비난이나 원망은 아니다. 그저 인정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고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있으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차이 때문에 때로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외로워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모름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할 수 있고 모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으며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완전히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신비롭지 않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발견의 여지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 글은 모름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서로를 모른다는 외로움에 대해, 그 모름 속에서도 어떻게든 연결되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해, 그리고 결국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법에 대해 7개의 작은 이야기로 나누어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려 한다. 당신이 말하지 않을 때 나는 그 침묵의 무게를 짐작조차 할 수 없다. 당신이 괜찮다고 말할 때 그 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마음을 나는 모른다. 당신이 웃을 때도 그 웃음이 진심인지 예의인지 분간하지 못한다.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서로의 진짜 모습을 놓치며 살아간다. 사람들은 자신만의 언어로 말한다. 같은 괜찮다는 말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괜찮다는 뜻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이며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을 요청하는 조용한 부탁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표면적인 단어의 의미에만 의존하며 소통한다고 착각한다. 특히 침묵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언어다. 어떤 침묵은 편안한 동의를 의미하고 어떤 침묵은 깊은 분노를 품고 있으며 또 어떤 침묵은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침묵 앞에서 당황하거나 성급하게 해석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린다. 침묵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보려는 인내심보다는 빨리 대답을 원하는 조급함이 앞서기 때문이다. 당신이 대화 중에 갑자기 조용해졌을 때 나는 내가 잘못 말한 건 아닌지 걱정한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모른다. 당신이 과거에 어떤 기억에 잠겨 있는지,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피곤해서 말하기 싫은 것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상대방의 침묵을 견디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침묵이 불편해서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거나 침묵의 의미를 멋대로 추측해서 오해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가장 솔직한 표현일 수도 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 언어로 표현하기엔 너무 깊거나 아픈 감정들이 침묵이라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 보려 한다. 당신의 침묵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는 그 침묵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어떨까? 당신이 말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그 침묵 속에 담긴 마음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 것. 대신 그 침묵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
그것이 서로를 모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배려일지도 모른다. 당신의 침묵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신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 깊은 이해가 시작될 수 있다. 놀라운 사실은 나조차도 나를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어떤 날은 내가 왜 그런 기분인지 스스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순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내 자신이 보여서 당황한다.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는 나를 당신이 알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얼마나 무리한 요구일까? 우리는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지 말이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내 마음도 하나의 미스터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같은 상황에서도 기분에 따라 다르게 느끼고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날은 견딜 수 없이 외로워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진다. 보통은 조용한 성격이라고 여겼는데 특정한 주제가 나오면 예상외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나를 발견한다. 이런 일상적인 모순들이 쌓이면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로 행동하는 나 사이에는 언제나 간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더욱이 우리는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듯 하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새로운 경험, 만나는 사람들, 읽는 글, 들리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를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 순간 그 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면이 나타나곤 한다. 내가 나를 모르는 또 다른 이유는 무의식의 존재 때문이다.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너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동기와 욕망, 두려움과 기억들이 숨어 있다. 때로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나온 반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나도 나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데 당신이 나를 알지 못한다고 서운해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스스로도 탐색 중인데 당신에게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자신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평생에 걸쳐 조금씩 발견해가는 여행자들이다. 이것을 인정하면 관계가 훨씬 편해진다. 내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여도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서로를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이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관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름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우리는 오해를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 오해가 생기면 해명하려 하고 오해받으면 억울해하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오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현상이 아닐까?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오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오해가 전혀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한 일일지도 모른다. 오해는 이해하려는 시도에서 나온다. 당신의 말과 행동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 감정의 틀로 당신을 바라보다 보니 실제 당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해는 이해의 실패가 아니라 이해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조용히 있으면 나는 당신이 화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내 경험 속에서 조용함은 종종 분노의 표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에게 조용함은 평온함의 표시이거나 깊은 생각에 잠긴 상태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다. 이때 내가 당신을 오해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내 나름의 방식으로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했다고도 볼 수 있다. 오해가 반드시 해로운 것은 아니다. 때로는 오해 덕분에 상대방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내가 당신을 오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당신에게 그런 면도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오해가 때로는 상대방보다 그 사람을 더 깊이 보게 하는 통찰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오해를 대하는 태도다. 오해가 생겼을 때 즉시 방어적이 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아, 우리가 서로 다르게 느끼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오해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발견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다.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소통이 위축된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지나치게 신경 쓰게 되고 결국 자연스러운 표현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더 자유로워진다. 내 의도가 완벽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솔하게 표현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 오해는 관계를 깨트리는 독이 아니라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징검다리다. 오해를 통해 우리는 서로가 얼마나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는지 알게 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완벽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소통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오해는 이해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서로 다른 두 마음이 만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찰이고 그 마찰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언제나 어떤 거리가 있다. 물리적인 거리일 수도 있고 마음의 거리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 거리를 좁히려고 노력하지만 때로는 그 거리야말로 관계를 지켜주는 보호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적당한 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고 상대방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사랑한다는 것이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이 더 깊은 애정의 표현일 수 있다. 상대방이 혼자만의 시간을 필요로 할 때 그 시간을 허락하는 것,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며 간섭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때 옆에서 응원하되 방해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거리두기를 통한 사랑의 형태다. 우리는 친밀함과 침해를 혼동할 때가 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모든 결정에 개입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정서적으로는 함께 있을 수 있고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독립적인 영역을 유지할 수 있다. 거리두기가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심한 배려에서 나오는 선택이다. 상대방이 지금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물러서는 것,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 상대방의 실수나 약함을 보더라도 즉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거리두기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언제 다가가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위로하고 싶지만 그 위로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상대방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는 필요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런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조금씩 적절한 거리를 찾아가는 법을 배운다. 건강한 관계는 거리와 친밀함 사이의 균형에서 나온다. 너무 가까우면 숨 쉴 수 없고 너무 멀면 연결감을 잃는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서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관계의 예술이다. 그리고 그 지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감정에 따라 계속 조정되어야 한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멀어진다는 말이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다. 당신이 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당신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것, 당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보장하는 것. 이런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말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진짜 소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설명하고 해명하고 표현하려 하지만 그 많은 말들이 오히려 진정한 마음을 가리는 장막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깊은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 침묵 속에서의 소통은 다른 차원의 경험이다.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공감,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이해, 소리 없는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은 수많은 단어보다 때로는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마음을 전달한다. 함께 조용히 있을 수 있는 관계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진실한 관계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침묵을 불편해한다. 대화가 끊기면 어색해서 억지로라도 무언가 말하려 하고 상대방이 말없이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한다. 하지만 모든 침묵이 문제의 신호는 아니다. 어떤 침묵은 만족의 표현이고 어떤 침묵은 깊은 생각에 잠긴 상태이며 어떤 침묵은 평안함의 증거다. 침묵을 해석하려 애쓰기보다는 그 침묵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짜 소통은 말의 양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상대방의 감정에 공명하며 언어 너머의 마음을 읽어주는 능력에서 나온다. 이것은 말로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감각이다. 상대방의 호흡, 표정의 미묘한 변화, 몸짓의 의미를 읽어내는 섬세한 말이다. 때로는 함께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소통이 된다. 슬픈 친구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고민에 빠진 사람 곁에서 말없이 기다리는 것, 기쁜 순간을 함께 나누되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이런 침묵의 소통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 깊은 위안을 준다. 침묵은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상대방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성급하게 조언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자제력, 상대방의 페이스에 맞춰주는 배려심. 이런 것들은 모두 침묵 속에서 실천되는 소통의 기술이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침묵이 답은 아니다. 때로는 명확한 언어적 소통이 필요하고 때로는 적극적인 표현이 관계를 발전시킨다. 중요한 것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아는 지혜다. 그리고 침묵도 하나의 소통 방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이다. 당신과 나 사이에 침묵이 흐를 때 그것을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 침묵 자체가 우리의 소통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말보다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침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누리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진정한 소통의 문을 열 수 있다.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살아보면서 알게 된다. 우리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척하는 데 익숙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으려 한다. 하지만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것은 자신의 무지를 솔직히 인정하는 일이다. 당신을 모르겠다. 나도 나를 잘 모르겠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말이다. 모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혜의 시작이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배움이 시작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확신에 찬 사람을 선호한다.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리더로 여긴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모름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다. 당신이 왜 그런 기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당신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라고 솔직하게 말할 때 상대방은 더 안전함을 느낀다. 성급한 이해나 섣부른 공감보다 정직한 무지가 때로는 더 큰 위로가 된다. 모름을 인정하는 것은 또한 상대방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다 안다고 가정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말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모른다고 인정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마음을 더 자세히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된다. 무지는 대화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대화를 여는 문이 될 수 있다.
물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전문가로 여겨지는 위치에 있거나 누군가를 이끌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모름을 인정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더 정직하고 건설적인 태도다. 모르겠다는 말은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 탐구의 시작이다. 모르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모르기 때문에 더 열린 마음으로 들으며 모르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접근할 수 있다. 모름은 약점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이다. 당신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당신의 모든 행동과 감정의 이유를 안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하지만 바로 그 모름 때문에 당신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더 세심하게 관찰하며 더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다.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시작점이다. 서로를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 오해가 불가피하다는 것, 침묵이 때로는 소통보다 깊다는 것,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 모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이런 한계들을 인정할 때 진정한 연결이 시작된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불완전한 이해는 가능하다. 서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조금씩 알아갈 수는 있다. 오해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오해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풀어갈 수는 있다. 이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마음과 마음은 신비롭게 연결된다.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 아니다. 서로 다른 두 존재가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공통의 감정이나 경험을 나누는 것이다. 완전히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다. 마치 두 개의 원이 겹치는 부분은 작지만 그 교집합이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가장 깊은 연결은 역설적으로 서로의 외로움을 인정할 때 일어난다. 당신도 외롭고 나도 외롭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외로움이 오히려 우리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외로움을 나누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형태의 동반이다. 연결은 항상 극적이거나 감동적인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 말 없이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에, 같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에,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는 편안함 속에서 더 자주 경험된다. 특별한 무언가를 하거나 말해야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연결이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때로는 행동보다 존재로 연결된다. 큰 도움을 주지 않아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연결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힘들 때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그 힘듦을 함께 견디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동반이 된다. 연결은 또한 시간을 초월한다. 지금 당장 함께 있지 않아도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만으로도 연결은 유지된다.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의 간격이 마음의 연결을 끊을 수는 없다. 오히려 때로는 거리가 있을 때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리움과 애정이 있다. 서로를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려는 의지.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계속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심을 전하려고 시도하는 용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낸다. 결국 우리는 모름 속에서 만나고 불완전함 속에서 사랑하며 한계 속에서 연결된다.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함이 우리 관계를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간절하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값진 것이 인간의 연결이다. 나를 모르는 당신에게 이 마지막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가 서로를 완전히 알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에게 다가가고 함께하며 연결되어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여정 자체가 가장 인간다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씩 깨달아가게 될 것이다.